우리 1번 사랑이 분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 매력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지.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가가고 싶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포스가 좀 느껴진대요.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다 라는 느낌은 아닌데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카리스마나 위엄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외모가 좀 많이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인상은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왠지 좀 사람들을 반기지 않을 것 같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좀 밀어낼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외모가 좀 뛰어난 편이라면 그것 때문에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인상은 조금 거리가 있다, 나랑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상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인상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실제 여러분의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첫인상은 좀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고 나랑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서 쉽게 말을 걸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이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유지되는지에 관해서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어떤 이미지로 변했을지. 여러분과 친해진 뒤에는 이런 첫인상이 와장창 깨져버린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첫인상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막상 친해져 보니까 내가 왜 처음에 그런 선입견을 가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다정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대화를 정말 잘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고 또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고민 상담도 되게 잘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도 잘해주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다정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특히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특히 약자 앞에서 더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첫인상은 여러분이 자기 세상이 확고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좋고 싫은 게 있지만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지만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A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B를 하고 싶다면 B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을 잘 배려해주고 자신들의 뜻에 잘 따라주고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재자 역할도 좀 잘 맡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중간에서 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맡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 상담을 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아주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힘든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을 많이 털어놓을 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자기만의 세상이 확고한 사람처럼 보이고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지는데, 여러분과 친해진 뒤에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좀 깨진다. 여러분이 알고 보면 굉장히 다정하고 대화도 잘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의 이런 다정하고 따뜻한 친절한 마음씨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카드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은 갈등을 끝내는 능력이다 라고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아까도 여러분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중간에서 사람들을 좀 조율해주고 사람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탈출구,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툼을 끝내고 새로운 출구로 다 같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다.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해주고 너무 과하게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거든요. 약간은 엠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힘든 에너지, 슬픈 에너지를 여러분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에 기복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좀 적게 보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데에 약간 소홀한 면이 보이나 봐요.
특히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약간은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더 잘 살리는 방법,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엠패스다, 여러분에게는 엠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주변의 에너지, 주변 사람들의 기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좀 혼자만의 시간, 혼자 치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한대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이런 성격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또 여러분이 배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이롭다고 해요. 여러분이 품어줘야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품어주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주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한대요. 여러분 자신이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지금 하던 대로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좋지가 않대요. 새로운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아까 처음에 풀카드도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런 영혼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풀어놓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대요. 관계적으로도 너무 한 사람에게 매여 있고 어떤 한 집단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대요.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을 좀 답답하게 하고 어떤 한 공간에 묶어두고 있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금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고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삶을 좀 지향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1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저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2번 사랑이 분들,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 매력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는지 첫인상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강렬하고 좀 운명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 장 다 메이저 아르카나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첫인상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만난 게 운명적인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운명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면 되게 신비한 느낌이 들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교환 카드가 나와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엠프레스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포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크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대요. 어떤 이야기든지 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고민이 있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여러분은 뭔가 그런 일들을 다 겪어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싶고, 특히 어떤 가르침을 좀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여러분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데요. 워낙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이 워낙에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을 좀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 주변에 저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그래서 삶이 좀 피곤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받는다, 그런 첫인상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친해진 뒤에 여러분의 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를 받는지를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날이 서 있거나 항상 예리하지만은 않다, 약간은 순진하고 단순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인상만큼 그렇게 지적인 에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감수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첫인상은 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막상 여러분과 친해지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다 정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다. 여러분도 나랑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과 친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뭔가 성숙하고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여러분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나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 기복도 느끼는 그냥 사람이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뭔가 세상을 통달한 것 같은 현자 같은 느낌도 있고 어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막상 여러분과 친해지고 나니까 여러분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고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다만 여러분의 성숙한 부분은 어떤 일이 생기든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 모든 감정과 사건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래요. 여러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삶이나 운명에 통달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에게서 존경할 만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걸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태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삶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할 줄 알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워가는 것이 되게 많대요. 저런 태도가 정말 바람직한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협력을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첫인상에서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좀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좀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미지를 줬는데 막상 여러분과 친해지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은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휴일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거나 수다 떨거나 이런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지내는 그 시간에 마음을 좀 놓게 된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랑 별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이 좀 있는데 여러분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게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창의적인, 신선한, 독특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카드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과 매력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은 여러분의 회복력,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좀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마냥 넋놓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재도전을 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을 찾고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부분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 어려워 보이는 일에 잘 도전을 하고 거기에서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바꿔서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집념과 끈기를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에도 크게 주저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내시는 분들 같거든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내시는 분들이래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래요.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특별하다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이런 게 특별한지 잘 모르고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내 재능이 그렇게 특별한 재능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이 능력은 정말 특별한 거고 여러분에게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대요. 그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게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귀중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좀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면서 자부심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특별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삶에 만족하지 않을까, 좀 더 여러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매력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을 좀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이걸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만들거나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 세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좀 표현하고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여러분은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이 들어야 하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온 것을 동력 삼아서 여러분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대요. 여러분은 워낙에 회복력도 뛰어나시고 이런저런 것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좀 움츠러들어 있고 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도전을 잘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다운 삶이고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깨져야지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을 할 때 끊임없이 깨져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만들어져야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그 조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새 시대를 열, 새로운 세계를 열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거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학습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방식을 새롭게 창조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최초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여러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선구자가 되어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사시면 더 여러분답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2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저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3번 사랑이 분들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 매력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지 첫인상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좀 외톨이 같은 그런 이미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집에서 놀거나 혼자 책 읽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좀 집순이나 집돌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집순이 집돌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면 쟤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집에서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추측하기가 좀 어렵대요. 여러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러분의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대요. 여러분의 표정을 좀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좀 추측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과 친해지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했을지도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변했냐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불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첫인상만 봤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막상 친해지고 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도 되게 많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좋아하는 것들도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과감하고 도전 정신도 있고 모험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재주가 좋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질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뭔가 여러분의 첫인상은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과 친해진 뒤에는 그런 이미지가 깨지고 그게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소유하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것을 모으는 그런 수집하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조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음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첫인상에서 여러분이 좀 사람들을 피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과 친해지고 나서도 그 느낌이 약간은 유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분들 같아요. 물론 친한 사람들과는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교감도 많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요. 친한 사람들과만 계속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도 가끔씩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끔씩 연락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연락은 잘 되고 잘 만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전부 다 오픈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한대요. 친해지기 전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자신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거나 바꾸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은 내공과 내실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혜롭고 정확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말수가 적은데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들만 딱딱 집어서 하는 그런 분들이셔서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또 여러분 말을 신뢰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런 과묵함, 신중함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대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고맙고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게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좀 아깝지만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돈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선물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서 받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조금 더 충동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절제하지 말고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좀 과감하게 그걸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대요. 너무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 나이트 원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내면에는 뭔가 충동적으로 시도를 한다거나 열정을 따라서 도전하고 과감하게 모험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발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답답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감정을 발산한다거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과감하게 확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특히 뭔가를 도전하는 데에 감정을 좀 따랐으면 좋겠대요.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인간관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좀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오픈해도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하게 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도움을 받아야지 더 수월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대요.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에게 유리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1부터 10까지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 같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대요. 비단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도움을 너무 거절하고 내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려고 할 때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이랑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데 그렇게 혼자 고립되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때 더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은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멀리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좀 혼자서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 고민을 공유하고 그것에 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 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무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라 라는 조언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침체되고 침착한 평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신데 여러분 삶에 조금 더 밝은 빛, 조금 더 따뜻한 빛이 필요하대요. 좀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밝게 살아갈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좀 더 유쾌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조금 더 유쾌하고 코믹한 그런 영화와 드라마를 보시는 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좀 더 유쾌하고 긍정적인 낙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3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저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4번 사랑이 분들,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 매력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준다고 하거든요. 말이 많이 없고 과묵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자기만의 공간에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자기 세상을 좀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하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보수적이고 규칙을 중시한다, 질서를 중시한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법을 좀 잘 지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같이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감에 짓눌려 있고 의무감에 시달리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준대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인상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첫인상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약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너무 과로를 하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외모가 연약해 보이고 가녀려서 좀 지켜주고 싶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또 자주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자주 아픈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프지 않은데 건강한데도 여러분이 워낙에 좀 가녀리고 연약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파 보이거나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이 첫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여러분의 현재 이미지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장난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규칙이나 질서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지켜야 하는 여러분만의 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선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이 강하대요. 옳고 그름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선이라고 믿는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확고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기준 밖에 있는 것들에 굉장히 엄격한데,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인 그런 면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점차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함부로 속일 수 없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수를 꾸민다면 바로 알아채는 능력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의중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의 뛰어난 직관력, 뛰어난 통찰력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속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끊는 것도 잘하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똑부러지고 똑똑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바람직하게 보인대요. 저렇게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야지 성공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일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고 몰입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거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몰입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새어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능률을 최대한 끌어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되게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게 정답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해낸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은 주변에서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 같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같이 영화 보려고 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인기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고, 또 워낙에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좋은 영감과 자극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과 몰입력이라고 나왔거든요.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면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자 매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그런 집중력에 굉장히 놀란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저렇게 초집중을 할 수가 있지? 저러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저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정말 강하게, 강렬하게 몰입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자신만만하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높은 자존감과 넘치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워낙에 몰입과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이 목표가 달성될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만만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자 매력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너무 과하게 애를 쓰고 과하게 많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약간은 일 중독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버리거나 아니면 맡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과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과하게 소진되고 번아웃에 빠질 위험도 강하거든요. 이어서 페이지 소드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너무 과하게 긴장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그 긴장을 완화하고 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이 워낙에 야망도 크고 가진 능력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고 싶고 또 이뤄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더 사용하려고 하고 또 성공을 많이 해내니까 이걸 썩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일을 버리고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보인대요. 그렇게까지 과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편안하게 긴장을 늦추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의 넘치는 상상력,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휘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성취를 해내는 데에도 재능이 있지만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예술적인 감수성이 좀 뛰어나신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상상력도 뛰어나고 또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억눌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고 나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여러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더 쉽게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충분히 살려서 더 여러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거절할 것은 확실하게 거절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마라 라고 나왔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여러분에게 떠넘기거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여러분이 능력도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또 리더십도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이 좀 여러분에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되고 남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카드가 너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싫다고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깊게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지 말고 싫다는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자연과 조금 더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자연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셔야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런 취미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자연에 나가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취미 생활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한다거나 해변가를 거닐거나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런 취미 활동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고 여러분과 영혼이 비슷한 소울 패밀리, 소울 트라이브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나왔어요.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영혼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둘지를 선택하셔야 된대요. 여러분은 여기 엠패스라는 키워드가 적힌 카드도 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을 좀 과하게 배려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대신 떠맡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을지를 잘 선택하고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단 실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책의 저자가 나랑 영혼이 좀 비슷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내가 100%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접하는 자료를 만든 사람들과 영혼으로 잘 소통할 수 있고 나와 영혼이 좀 잘 맞고 나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매 순간 자각을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적당히 밀어내시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계선을 잘 세우고 여러분답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잘 쳐내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고 또 여러분의 장점을 부각하고 여러분의 매력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4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저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